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닥쳤던 게 된 중국, 미국의 뒤통수 얻어맞다. 삼성의 더 큰 기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타이틀을 적어놨는지 점점 설명을 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미국에 손을 들어줬죠. 10일 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공동협정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미중 정상회의를 위해서 15일 날, 오늘이죠. 오늘 일어나는 미중 정상 화상회의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협력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변화를 원하는 중국의 꼼수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화웨이 분위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특히 화웨이의 목을 조르는 보안장비법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죠. 이전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기후변화 중요 내용인 탈탄소의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두 벌의 리스트 그리고 세 가지 한계선을 제시하면서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향을 바꿔서 탈탄소 정책의 수용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이게 전력쇼예요. 전력난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런 미국에게 보여주면서 미국에게 환심을 사려 했으나 그들이 받은 것은 멍한조 화웨이 부회장의 석방뿐이었습니다. 미국에게도 미중 2차 합의에 대한 무기한 연기, 이것은 확답을 받아냈어요. 2차 합의까지 만약 가게 되면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2차 합의는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공탄상 및 유학생 당원의 비자 제한, 그리고 공자학원 탄압, 중국 매체 억압 금지 해제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걸음이 더 나갔다는 것이죠. 중국의 어떤 통신 장비도 미국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통신금지법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서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허니문 기간이 끝난 미국이 중국의 뒤통수 갈기다입니다. 이번 기후협약의 미중 간 합의를 통해서 긴밀한 대화를 원했던 중국 정부는 미국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한 방 얻어맞습니다. 이번 조처를 통해서 화웨이의 두 축 중 하나이자 중국이 절대로 잃고 싶지 않던 통신장비 분야에서의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화웨이는 미국의 세 번의 제재를 통해서 스마트폰 분야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에서도 타격을 받았지만 중국 내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중국은 화웨이 통신장비를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던 통신장비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중국이라는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화웨이에서 분사한 중저가 브랜드인 아너가 승승장구를 하면서 중국 내에서 샤오미를 제치고 3위를 기록하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미국 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너의 숨통을 끊어놓고자 블랙리스트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웨이의 또 다른 큰 한 축인 통신 장비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이든 정부의 그 보안 장비법 서명으로 인해서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에 위기가 직면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서명이 중요한 것은 그 협력국 EU나 아니면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화웨이의 장비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반강제적으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들의 동참까지 끌어내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보안장비법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겨냥한 것이죠. 14일 로이터 통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법은 FCC,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 통신장비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이미 전임 트럼프 행정부부터 진행돼 왔던 것으로 미국 상하원 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으나 서명을 미뤄왔고 미중 국가정상의 회담 직전에 서명이 된 것입니다.
FCC에 따르면 위원회는 2018년 이후 미국 내에서만 3,000건 이상의 화웨이 제품을 반입에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이후 이들 무선 장비가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은 차단이 되었으나 단말기나 라우터, 네트워크 경로 설정 장비 등 유선 관련 장비는 여전히 납품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시장까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차단된 것이며 미국 사업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공들여온 화웨이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안장비법의 서명의 가장 큰 의의는 미국뿐 아니라 미국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게 파급이 되는 영향이 큰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유럽 등 다른 선진 시장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 법안인 만큼 화웨이로서는 미국 제재에도 선두를 지켜온 통신장비 사업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FCC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 때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화웨이, ZT,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중국 5개 기업을 미국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을 했으나 이들 제품의 허가 자체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안장비법의 서명에 따라서 이를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의의가 있죠.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미국이 증거도 없이 국가 안보와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중국 기업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통신장비 두 축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의 3번에 대한 제재, 이것을 통해서 최신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수급길이 막히면서 화웨이의 한 축을 이루었던 스마트폰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죠. 최근 공개된 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3개 분기 동안 화웨이 매출은 4,558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나 급감을 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사업 실적에 곤두박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닥쳤던 게 된 중국, 미국의 뒤통수 얻어맞다, 삼성의 더 큰 기회로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전력난의 큰 원인인 기후변화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10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 협력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많이 양보해서 이러한 합의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중국의 뒤통수를 갈기는 보안장비법에 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한 것입니다. 불과 미중 영수회담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요. 중국 입장에서는 끝까지 살리고 싶어하는 화웨이를 정조준하면서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기후변화에 동조하면서까지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일 것입니다. 미 민주당 행정부 입장에서도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지사 선거에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나왔는데 그 결과자차 텃밭이었던 이곳에서 1승 1패를 함으로써 사실상 패배에 가까운 설명이 나왔었던 이 민주당 행정부 입장으로서도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내년이면 중간선거, 3년 후면 다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번 보안장비법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부터 준비해둔 법입니다. 결코 폐기된 법안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1대1로에 대한 대응 전략에도 한창입니다.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의 화상회의가 곧 시작이 됩니다. 시작 전부터 크게 양보를 얻어내려던 시진핑의 계획이 이번 법안 서명으로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죠. 또한 보안장비법의 시행으로 삼성에게도 더 큰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1대1로에 대한 대응을 하기로 한 만큼 미국, EU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까지 세계 전역에서 중국 화웨이의 통신 장비의 배제까지 이루어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분야에서의 약진이 예상이 되는 사실이죠. 이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 삼성전자의 영향이 미국,
일본, 인도를 뛰어넘어서 이제 세계 전역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 보안통신법, 이것은 단순히 보안통신법 그 이상의 의미가 지니고 있는데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이러한 것을 했고, 중국이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기후변화 협력에 대해서 동참하기로 했던 이러한 것들까지 많은 것을 내주고 지금 하겠는데 이 패를 하나 쥐었다라는 거죠, 중국은. 그런데 미국이 더 큰 패로 이 패를 눌러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 입장으로서는 영수회담이 일어나기 전에 제대로 한 방 먹고 시작을 했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다른 패를 써서라도 이 패를 무마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패로 갈 것인지, 이제는 히토류밖에 남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우리나라 요소수처럼 이러한 중국이 가진 역량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미국과 유럽을 연맹을 흔들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럴 때 우리나라의 역할들도 큰데, 우리나라가 특히 마그네슘과 지금 텅스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눈치를 되게 세계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